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주블리 김병조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블리 김병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야, 지금 대선계 국면에 들어서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께서 누가 이제 후보가 될까, 누가 그렇죠. 진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까 많이도 관심을 갖고 정치 상황을 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저께 보니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막 뭐 책상도 치고 막 이러고 막 일어서더니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쪽까지 와서 막 반발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된 현장입니까, 의원님? 저도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대정부 질문을 했었는데 네. 마지막에 이제 마이크가 꺼지고 마지막 결론을 내렸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겉목소리로 예. 네, 지금 뭐 내란 종식이 중요하고 네. 민주사기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음. 그래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해야 된다 하면서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제가 정의를 내려줬죠. 국민의힘은 내란을 동조하고 네. 내란을 옹호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동조 정당이다. 그러니까 해산하고 석고세제 해라.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잖아요. 대선 후보를 내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 그때만 해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에 자리를 많이 비웠어요. 네.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일부 의원들이 조금 저에게 비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하고 의원들 의석에서 말싸움이 화가 많이 있었고 났어요. 그런 정도로 끝날 일인데 네. 갑자기 권영진 의원이 일어나더니 우리 의원들 그쪽으로 쪽으로 왔어요. 걸어온 예, 거예요. 민주당 통상 쪽으로. 저렇게 악유하고 비난하더라도 자리에. 자리에서 하지 의원석까지 오진 않아요. 근데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저렇게 도발적으로 하고 우리 의원석까지 저렇게 예, 오잖아요. 찾아와요. 전투 지경선을 넘어서 국경선을 어허. 넘어서 와버리잖아요. 저런 건 있을 수 없는 관례예요. 예. 네, 저렇게 도발을 하니까 우리 그 의원들도 예. 거기에 대해서 그저 혼을 내고 그런 거죠. 네,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권영진 의원이 네. 원래 좀 점잖다고 알려져 있는데 왜 저랬을까 하는데 일부 의원들은 다음에 지자체 선거에 뭐 대구시장 나가려고 하니까 튀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네. 아니면은 내란 정당이라고 하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란 정당 하니까 가장 아픈 부분이 내란 동조 정당이라고 하니까 가장 아픈 부분이 네. 국민의힘은 그 분야잖아요. 그래서 발끈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특히 경북 TK 그 대구 대구를 출신이니까, 기반으로 하는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내란 동조 정당 이런 것들이 가장 아프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과잉 반응을 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저렇게 그 다툼이 있었고요. 네. 저는 오히려 뭐 자리에 왔는데 갑자기 저렇게 돼서 또 파행되는 거 아닌가 해서 조금 파행되면은 지난번에도 저로 인해서 한번 파행된 적이 있잖아요. 네. 작년에 그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예. 나갔다고 발언을 한번 했었잖아요. 한국과 일본이라는 일본 동맹이란 단어를 쓴 국민의힘 결국 몇 바꿨지 않습니까? 그 네, 말을. 네 사과하고 문제가 바꿨는데 되니까. 예. 이번에도 별거 아닌 걸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사실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을 동조했으니 네. 그 동조 정당이라고 하고 그러면 해산해야 되잖아요. 사과하라고 했는데 네. 저렇게 그런 말은 제가 많이 썼는데 그날 권영진 의원이 오버한 거죠. 그러게. 이제 김현 의원도 네. 김현 의원, 예, 부승찬 부승찬 의원, 또 온라인에서는 김준혁 부승찬, 의원 예. 뭐 이런 의원들이 앵그리브라고 김준혁, 앵그리브라고 지금 닉네임이 붙었더라고요. 네. 앵그리브 부승찬 의원의 모습도 네. 지금 보여지는데. 저는 사실 예. 그러니까 지금 앵그리브 김준혁 의원님하고 예. 부승찬 의원, 김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잘 싸워줘서 네. 고맙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이 내란 동조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네, 국민들 대다수가 네, 과반 넘게 다 네. 인정을 하고 왜 석고되지 하지 않느냐, 왜 어떻게 후보를 낼 수 있느냐 이런 그렇죠. 말씀을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윤석열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키고 네. 정식적으로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났잖아요. 내란 수계가. 네. 그러면은 이것은 내란이란 것을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을 공식적으로 한 거니까 이 지경까지 오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진짜 석고제재하고 네. 당명도 바꾸고 해산하고 뭐 이런 수순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철면피한 것 같아요. 양심도 없고. 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제 오마이 TV에 이때 현장 모습이 다 이제 네. 영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 오마이TV에서 생중계를 했었네요. 네, 저희가 네. 바로 저렇게 생중계도 자세한 하고, 장면은 제가 처음 봤네요. 네, 이 영상은 저희가 따로 또 편집해서 올린 겁니다. 이제 생중계는 이 다른 한 화면으로 네. 나갔는데 그거 말고 저희가 또 스케치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언론사들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네. 화면이 좀 보여지는데 생생하게 그 현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급발진하는 권영진 의원의 모습, 또 네. 거기에 대응하는 민주당 의원들 모습 하나하나 볼 수가 있고, 네. 김병주 의원이 말만 하면 좀 반응을 보이는 국민의힘 참 그러니까요. 희한하네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네. 그 제가 얘기하면은 국민의힘이 너무 과잉 반응한다. 죽을래 김병주만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의원들도 대정부 질문할 때 계속 얘기하는데 네. 제가 그날 마이크도 꺼진 상태에서 얘기했는데도 저렇게 과잉 반응하는 걸로 봐서는 네. 제가 국민의힘의 가장 아픈 부분을 늘 찔러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봅니다. 네. 앞으로도 대정부 질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기대해 보겠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예. 대정부 질문이 좀 한덕수 권한대행도 안 나와버리고 또 국방부라든가 외교부는 차관이 주로 나와서 네. 하고 하니까 맥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요. 그런데 저로 인해서 첫 대정부 질문 세 번째 질의였는데 되게 관심이 많았죠. 갑자기 지켜볼 수밖에 네, 없는 네. 어떻게 되나 여야 또 네. 여당은 없지만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어떻게 되나 이걸 좀 보면서 함께 지켜봤던 현장이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의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리고 윤석열의 민낯도 이거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형사 재판 첫 재판에 나와서 뭐 90여 분 혼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참 국민들이 끝까지 이러는구나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진짜 보셨어요? 양심도 없고 네. 염치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났고 네. 내란을 다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5가지 조항에서 조목조목했는데 네. 헌법재판소에서도 거짓말로 계속했었는데 역시나 형사재판에 와서도 거짓말로 일관하는 것 같아요. 네. 비상대비는 뭐 진짜 위법한 그러한 사항이었는데 실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인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구테타가 아니다. 뭐 계몽령 비슷한 얘기도 하고 또 실제 우원식 의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담을 타넘어 넘어갔는데 네. 그건 쇼를 한 거다. 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쇼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담을 타 넘어가나요? 그때 진짜 말이 됩니까? 예,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했고 네. 또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걸로 거짓말로 일관하는데 전에 네. 특전사 곽종근 사령관이 네. 그렇게 국군 통수권자가 거짓말로 일색하고 부인하는 것은 군을 2번 죽이는 거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신의 명령에 따랐던 군을 2번 죽이는 꼴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네. 진짜로 무책임하고 철면피한 리더였죠. 네, 네.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우리가 헌재에서 봤지만 이제 임미애 의원이 담 넘어가는 모습. 네. 저 담을 되게 높아요, 사실은. 저 정문 그냥, 높죠. 저 정문 철문. 높고, 네. 높아서 넘어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예. 네. 저렇게 담을 네, 넘고 있는 게 받쳐줘야 되고. 저거를 근데 쇼를 하기 위해서 뭐 저런 네, 저뭐 일을 했다. 경찰들이 막으니까 못 못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니까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네. 저렇게 올라간 거 아닙니까? 네, 누군가 받쳐줘야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한데 저 올라가는데 네. 담을 넘고 있고 어떻게든 본회의장이 들어가서 이 내란을 막아야 된다는 그 생각에 네. 다 그냥 목숨을 걸고 다 넘어간 것인데 네. 이걸 쇼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요. 영상을 우리 시민분들이 다 봤기 때문에 네. 다 이 긴박한 현장을 봤기 때문에 윤석열의 발언을 뭐 도저히 우리가 앞으로 신뢰할 수 없고 네. 믿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이 내란의 밤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 이제 각인돼서 남아 있습니다. 오마이 TV가 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기 때문에 네. 더 생생하게 저 이날을 기억할 수가 아주 있습니다. 생생한 영상이네요. 네. 담 넘어가는 그렇습니다. 생생한 영상. 생생한 영상. 네. 이걸 보고도 과연 쇼라고 할 수가 있느냐. 네, 네. 대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사실 담을 넘어오다가 다친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국회의원 분들도 나이가 네. 연세가 많이 드신 연세가 분들 많잖아요. 예. 예. 저 젊은 분도 저렇게 올라가기 어려운데. 미끄럽고. 네, 네. 그래서 내려오다가 다친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이걸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쿠데타는 아니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뭐 메시지성 계엄, 평화로운 메시지 계엄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법정에서. 그래서 예. 결국은 계속 지금 여론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론전. 실제 그 무력으로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것은 분명히 친위 구태타고 또 그런 것 헌재에서도 나오잖아요. 네. 실제 헌법재판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헌법재판소 결정문 중에 보면은 네. 피청구인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군대를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꽃 등으로 투입하여 네. 중앙선관위 청사 등을 점령한 뒤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서버를 촬영하도록 하였으며 2023년 12월 4일 출근한 직원들에 대한 체포와 구금 계획을 세웠는 바 이는 헌법 77조 3항 선관위의 독립성을 위반하고 침해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다 그 선관위에서 선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결정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부인을 하면서 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도 기세 등등하잖아요. 마치 지가 잘했다는 식으로. 그래서 극우들을 결집시키고 지지를 받기 위한 여론전을 형사재판정에서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형사재판정 여론의 이제 홍보의 장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지지층을 결집시키기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죠. 저렇게 뻔뻔하게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것은 네. 형사재판에 본인에게 불이익이 되거든요. 사실 형사재판 받을 때는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네. 또 미안하고 이런 감정을 보여야 네. 형사재판에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로 맞아요. 기소됐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는 최소 무기징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베린 몸 극우들의 지지를 예. 받아야 되겠다 하고 그거라도.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라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네. 생각. 그러니까 이게 관저에서 나올 때도 보면은 네. 지지자들과 포옹하고 인사하고 밝은 표정으로 마치 개선 장군처럼 나오는 이런 모습 자체가 네. 마음 먹고 그러니까 이제 내 지지층 모아서 뭐 정치적인 영향 행사하다가 대선에서 이겨가지고 내가 살아나야겠다 이런 생각 하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실제 지난주에 보면은 관제에서 이제 파면이 돼서 아크로비타로 나올 때 마치 개선 장군처럼 일을 하잖아요. 네. 내가 대통령 5년 하든 뭐 3년 하든 이기고 돌아왔다 하면서 저렇게 뭐 개선 장군처럼 명예롭게 은퇴를 한다고 해도 저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네. 저어서 또 이동할 때는 차선을 다 비우고 가잖아요. 저 때가 오후 5시 러시아어가 시작될 때인데 저렇게 개선 장군처럼 금요일에 불금에 네, 하는 것이 진짜로 어이가 없는 거고요. 군에서도 보면 제가 사단장이나 군단장, 뭐 군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네. 지휘관을 하면서 자기 잘못이든 부대가 사고가 나든 대형 사고 나면은 보직 해임이 되잖아요. 네. 보직 해임이나 대통령 파면이나 똑같아요. 직위에서 해제되는 거니까 그런 개념인데 보직 해임 될 때는 간사를 쓰다가 간사를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창피하고 그러기 때문에 야밤 도주하듯이 조용히 나와요. 참모들도 가서 배웅도 안 해요, 사실은. 예. 뭐 전속 부관이나 비서실장 정도만 가서 잠깐 뭐 인사하지 참모들도 배웅조차도 안 하고 야밤 도주하듯이 스스로 조용히 간사를 비워두는 게 관례인데 네. 국군 통수권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진짜 너무 어이없는 거죠. 저것은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처사로 보여요. 네. 지금 빨간 모자까지 쓰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 우리가 봤고 형사재판 나오면서도 지기현 판사가 지금 특혜를 준 네.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얼굴도 못 보고 국민들은 그러니까요. 그렇게 지기현 판사가 특혜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 들어갈 때도 지하 지하로 통로로 해서 예. 사실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법정 안에서도 실제 사진을 못 찍게 하고 지금 역대 대통령을 재판받을 때 첫 재판은 다 촬영을 예. 하고 지금도 역사 자료로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역사 자료로 남아야 다시는 내란을 일으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포토라인에 안 세우고 지하 통로로 보내는 건 특혜 중에 특혜죠. 사실은 법원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한테만 특혜를 주는 법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 국민적으로는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습니까? 절차적인 저런 혜택을 주면은 예. 법정에서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실체적인 또 혜택을 주지 않을까? 혹시 내란 행위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네. 이런 우려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공분이 크고요. 이런 것들을 지기현 판사라든가 판사들이 좀 빨리 이것을 이해하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잡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공판이 잡혀 있는데 거기서는 꼭 언론 공개가 될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지하 통로로 오는 거 이거 뭐 인권 보장 측면에서 한다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네. 왜 인권은 윤석열한테만 이렇게 너그럽게 참 다 적용되고 인권 그러니까요. 얘기만 방어권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가해자고 피해자는 국민이잖아요. 네. 그 국민은 피해자의 인권을 중시 여기는 거지 가해자의 인권을 피해자의 인권은 등한시하고 가해자의 인권 운운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 네.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실제 우리 국가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인권 운운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요. 예. 피해자인 국민의 알 권리가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저런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단죄가 돼야 되고 또 그런 사진이나 공개돼서 후손들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울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판관들이 특히 지기현 재판관이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 내란 수계만 풀려나 있다. 내란 네. 뭐 주요 종사자 포함한 거기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구속돼 있고 재판받고 있는데 네. 내란 수계가 이렇게 풀려나 있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나와 법정에서도 사실 다시 재구속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저는 지기현 판사가 결자 해지해야 된다. 자기가 좀 어떤 의도에서 풀어줬는지 아니면 실수로 풀어줬는지 아니면 풀어주면 다시 2심 3심이 이루어질 걸로 판단하고 했는지는 몰라도 네. 이제 결자 해지해야 되는 거죠. 저렇게 내란 수계가 저렇게 반성도 없이 개성 장군처럼 저렇게 다니고 뻔뻔한 모습은 결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조차도 나쁜 영향을 미쳐요. 네. 리더는 지도자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 안 지는 자세. 자기가 또 전부 다 지시를 해놓고도 지시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당당한 저런 모습은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는 결자 해지하고 재판정에 나오는 윤석열을 재판정에서 다시 구속을 시켰으면 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네, 결자 해지하라. 네, 지기현 네. 판사한테 다시 한번 네,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들의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지기현 판사가 그걸 받아들일지는 네, 뭐 미지수고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다른 네. 수사도 빨리 진행되면서 윤석열의 인신을 확보해서 구속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도 그렇지만은 내란 잔당, 그러니까 내란의 뿌리가 깊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하고 계신데 이 국회 어제 운영위에서 보니까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처리 촉구 결의안 가결했고 본회의 네. 통과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국민의힘이 이제 참여 안 한다고 얘기하고 다 퇴장했어요. 뭐 고성도 오가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사실 실제 헌법재판관 2명을 자격 없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을 했잖아요. 그것은 자격이 없는 거죠. 사실은 권한대행으로서 현상 유지만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다음 대통령이 몫인 2명을 임명해 버리면은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그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자기가 없는 사람이 임명한 사람이 임명이 된다. 그럼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앞으로 국민들이 제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정권을 잡아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이 되시다고 하더라도 네. 사사건건 헌법재판소로 가지고 가서 발목 잡으려고 할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네. 재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 이거는 탄핵 소추권 형사 소추권과 무관하다. 그래서 재판 그대로 해야 된다 하면서 또 헌법재판소에 또 가지고 가서 하고 계속 발목을 잡을 확률이 많은 거죠. 네. 그러려고 사실은 헌법재판소 장악 구태타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했다라고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도 아주 엄중히 봅니다. 그래서 어저께 지명철회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시킨 거고 또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나잖아요. 오늘 이제 헌재에서 가처분 신청했던 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거와 무관하게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을 시켜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그대로 놔두다간 앞으로 남은 50일 동안 무슨 짓거리를 또 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정신 자세가 네. 그 권한대행으로 정신 자세가 아니에요. 이미 마음은 공밭대가 있잖아요. 지금 대선 관리를 잘하고 위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권한대행인데 지금 오버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계속 하고 있고 해야 되는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있고 그러면서 대통령 놀이와 다음 또 대선에 네. 나갈지 이런 것들을 저울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걱정이 태산입니다.